왜 크레아틴인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지 병원에서는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이 한순간에 끊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89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오직 콩팥 질환만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소변에 거품이 난다며 불안해하시는 분들, 다리가 퉁퉁 부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투석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 한 분당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잘 따라 하신다면 병원에 가는 횟수와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절반 이상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10년 전 제 친남동생이 당뇨성 신증 초기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는 동생의 발목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고 밤마다 혈당과 혈압 수치를 확인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족의 병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내외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했고 직접 수많은 실험을 거쳐 약물 없이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책상 위 이론이 아닙니다. 제 친남동생과 제가 직접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몸소 증명해낸 확실한 결과입니다. 지금 제 친남동생은 혈압약 없이도 혈압 128에 81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화혈색소도 6.3%로 정상 범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87%는 단백뇨가 현저히 감소했고 92%는 혈압이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소금 조절과 개개인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가 모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4가지 핵심 주제와 구체적인 실천법,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는 법,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저녁 루틴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전체 효과를 얻으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편안한 집 안방이신가요? 아니면 병원 대기실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변 거품이나 다리 부종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은퇴의사인 제가 직접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콩팥 수치가 개선되고 몸속 부종이 빠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무려 70%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지내다가 병이 아주 심해진 말기에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변기에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 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사구체라는 미세한 여과막을 통해 단백질을 걸러내는데 이 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달걀 흰자를 거품기로 저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콜라색처럼 짙거나 진한 갈색을 보인다면 혈뇨나 근육 파괴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물처럼 너무 맑다면 당뇨나 요붕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과 정강이가 퉁퉁 붓는다면 콩팥이 나트륨과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거나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서서히 올라온다면 이것은 체액이 몸 안에 과도하게 저류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변 거품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나 아침에 거울을 보며 부은 얼굴에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즉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첫 소변의 거품 정도와 색깔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동시에 매일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고 발목 둘레를 줄자로 측정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수치가 계속해서 변화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소변 거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콩팥병은 아닙니다. 탈수 상태이거나 격렬한 운동 후 또는 열이 날 때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단백 정량 검사와 크레아티닌 청소율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종이 있을 때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중요한 증상들을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콩팥 손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받으면 보통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콩팥 기능이 무려 50% 이상 떨어져야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의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이지에파어이라는 추정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1분 동안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보여줍니다. 이지에파어이 9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며 60 미만이면 만성 콩팥병 3기로 분류되고 30 미만이면 사기라는 심각한 상태로 진단됩니다. 2024년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지에파어이 75 미만일 때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UACR, 즉 요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입니다. 이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얼마나 새어나오는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UACR이 30mg 미만이면 정상이고 30에서 300 사이면 미세 단백뇨, 300 이상이면 거대 단백뇨로 진단합니다. 놀라운 점은 미세 단백뇨 단계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혈압입니다. 콩팥과 혈압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콩팥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콩팥병 환자는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단백뇨가 있다면 120에 70 미만까지 더욱 낮춰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검사 결과지를 받고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레아티닌이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이런 수치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구체적인 관리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지에파어과 UACR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의 변화 추이가 현재의 치료법이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집에서 혈압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와 저녁 잠자기 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체중을 매일 재서 급격한 증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늘었다면 체액저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만 수치에만 너무 매달리지는 마세요. 이지에파어이 조금 낮다고 해서 당장 투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끊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며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제 숫자로만 보던 검사 결과가 여러분 콩팥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콩팥 건강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 10개 중 8개는 틀렸거나 심지어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진 민간요법들은 오히려 콩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심해지고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팥병 환자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개별 환자의 신기능과 심기능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팥에 부담을 준다며 고기, 생선, 계란을 모두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영양실조와 근육 손실로 이어져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단백질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가 적당하며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소금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혈압이 더 오르고 콩팥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콩팥병 환자도 하루 나트륨 2g, 즉 소금 5g 정도는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네 번째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크랜베리 주스, 옥수수 수염차, 팥물 등이 콩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칼륨 과부하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콩팥병 환자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물을 하루에 3리터 이상 마시거나 단백질을 아예 끊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올바른 콩팥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는 전날 소변량에 맞춰 조절하세요. 전날 소변량에 500ml를 더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무작정 끊지 말고 질 좋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등푸른 생선, 두부, 달걀인자를 우선적으로 드시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셋째, 소금은 완전히 끊지 말고 하루 5g 이내로 조절하세요. 국물 음식의 국물은 피하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를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같은 콩팥병이라도 원인과 진행 정도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 함께 있다면 더욱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진짜 효과적인 콩팥관리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난 3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콩팥 회복법입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닌 누구나 집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2023년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면 콩팥병의 진행을 무려 70%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이 18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3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또한 식사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콩팥병이 있다면 혈압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mmHg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잎채소를 드시면
혈관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염증 관리입니다. 만성염증은 콩팥 기능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파괴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고 항염 효과가 뛰어난 강황이나 마늘을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024년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이 콩팥 기능 보존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혹시 의심스러우신가요? 실제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극적인 호전을 경험한 분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박영수님은 73세로 당뇨성 신증으로 이지의 파워이 3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투석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깊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죠. 영수님의 UACR은 520이었고 혈압은 160에 98로 매우 높았으며 하루에 8알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수님께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고안한 생활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첫 달에는 혈당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식사 일기를 쓰게 하고 매끼 식사 후 2시간 혈당을 재도록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늘렸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를 바꿨는데 채소 반찬부터 먹고 나서 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영수님께 수중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하시더니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셨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3번씩 후 15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도록 했습니다. 3달째에는 염증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가공식품을 모두 끊고 주 3회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게 했습니다. 강황차를 하루 2잔씩 드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소금은 하루 4g으로 제한했지만 대신 다양한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살렸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후 영수님의 이지의 파워는 43으로 상승했고 UACR은 310으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30에 85로 안정되었습니다. 복용하던 혈압약도 4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영수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투석 안 해도 될까요? 라며 희망을 되찾으신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제 친남 동생이 직장 건강검진에서 미세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40이었는데 야근과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지의 파워는 55, 혈압은 140에 90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동생에게 약을 처방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도록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함께 다녔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을 끊고 집에서 만든 음식만 드시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면 관리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습관을 고치고 밤 11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도록 했습니다. 잠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게 했고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운동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에 중점을 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했고 주 2회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계단 오르기, 집 청소하기 같은 일상 활동량도 늘렸습니다. 6개월 후 동생의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UACR이 23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120에 78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생이 형, 이렇게 몸이 가벼울 줄 몰랐어 라며 활력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시작해볼 차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이미 진행된 콩팥병이 있다면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의학적 치료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즉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하루 중 저녁 시간은 콩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우리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콩팥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크로노바이올로지 연구에 따르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우리가 하는 생활 습관이 콩팥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저녁 식사 관리입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 양을 낮 식사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 칼륨이 많은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섭취는 주의하고 칼슘이 풍부한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하루 총량의 3분의 1 정도만 저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낮 동안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되 갈증이 있을 때는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밤사이 콩팥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말고 입이 마르면 얼음 한 조각 정도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완전히 비우고 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세요.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고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밤사이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이 됩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호흡을 10회 정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취침 2시간 전에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발 마사지입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이 줄어듭니다. 특히 발목 안쪽 복사뼈 아래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콩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시나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되 밥은 평소의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반찬은 짜지 않게 싱겁게 준비하세요. 국물 음식보다는 마른 반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시에는 설거지를 끝내고 찬물에 손목까지 담그며 심호흡을 5번 하세요. 7시 30분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8시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9시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나 명상을 하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이런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혹시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확신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60대 중반까지는 콩팥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건강관리에 소홀했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응급실 당직을 서며 밤새 커피만 마시고 버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67세의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이지의 파워이 63으로 떨어져 있었고 UACR도 48로 경계 수치였습니다. 평소 120에 70이던 혈압이 140에 90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던 루틴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녁 식사 조절이었습니다. 평생 저녁을 든든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양을 줄이니 허기가 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 일쑤였지만 저녁 산책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가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 출장을 가서도 호텔 복도라도 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매일 2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평온해졌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에파워이 71로 올라갔고 UACR은 31로 정상 범위가 되었습니다. 혈압도 128에 82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저녁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루틴 중에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만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의료진과 상담하며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콩팥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우리의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망가진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의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변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게 변하거나 부종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단순한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지 말고 이지에파워가 UACR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상식에 속지 마세요.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거나 단백질을 완전히 끊거나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콩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혈당과 혈압 관리가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당화혈색소는 7% 미만, 혈압은 130에 8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선택하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잎채소를 자주 드시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콩팥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만드세요. 가벼운 식사, 적절한 수분 관리, 산책, 스트레스 해소, 발 마사지.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좋은 약은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법보다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걷습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묵묵히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강한 여러분과 더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활기찬 모습으로 손자 손녀와 뛰어노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